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7월 19일 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기정입니다. 네, 이제 어제 18일은요.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이 50대 이상으로 확대된 첫 번째 날이었습니다. 이제 어제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예방접종이 시작된 건데요. 자녀 백신을 통한 당일 접종과 사전 예약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3차 접종 후에 최소 4개월이 지나신 분들, 그리고 혹시 코로나에 걸린 적 있던 분들도 3차 접종을 하시면 4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이전보다 참여율이 조금 낮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주의가 조금씩 더 필요해 보입니다. 바로 이어서 지난밤 미국 증시 상황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반등했던 미국 증시 기업 실적 우려로 다시 하락 마감한 모습인데요. 어제 장에서도 지금 장 초반 상승하는 모습 보이다가 지금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지금 우리 증시 상황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역시 지난밤 뉴욕 증시 하락 여파에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닥도 지금 파란불을 켜고 있고요. 삼성전자, 네이버 지금 2%가량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시장, 내포트, 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조금은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가 소통의 창구 노란톡도 준비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신청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시장부터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자, 어제 신한수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부분과 그다음에 실전 매매 정수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바로 지금 시장이 강하지는 않아요. 막 초급등하거나 그게 강하게 움직이면 참 좋겠는데 그러기에는 미국 시장이 다우가 33,300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미국 시장을 먼저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여기를 돌파하면 강한 게 맞거든요. 자, 다우존스 33,300 여기를 돌파하면 바로 앞에 있는 건 어제 돌파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빠졌습니다. 빠지긴 했는데 그럼 약한 거냐? 아니, 아직은 몰라요. 금리 인상을 1%를 한다라고 하는 1포인트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었는데 그 얘기가 0.75포인트 된다고 해서 호재가 됐습니다. 0.75포인트를 하나 1포인트를 하나 올해 1월 달로 돌아가 보면 둘 다 악재죠. 0.25포인트 계속 상승을 할 거다. 이게 악재였었습니다. 그러다 0.5포인트 하니까 이거는 빅스텝에서 자이언트 스텝이다 하면서 시장 충격을 주면서 기술주들이 급락을 했었고요. 0.5에서 0.75 한다 그러니까 난리 부르스를 치다가 1포인트까지 한다 그러니까 더 난리통이었다가 0.75 하니까 이게 호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재 아닌 호재인데 어쨌든 간에 뭐 금리를 잡기 위해서 뭐 어쩔 수 없다 그러는데 만약에 뭐 성장주들이라든지 기술주들이 이쪽 애들이 움직일 거라면 다시 제로 금리로 가거나 마이너스 금리로 내려가면 돼요. 근데 그러기가 어렵죠, 그렇죠? 금리를 지금 미국 지금 물가가 폭등해가지고 뭐 과거에 거기서 뭐 커피 한 잔에 빵 한 잔에 빵 하나에다가 뭐 아니면 뭐 햄버거 하나 먹으려면은 뭐 돈 요만큼 뭐 3만 원이 됐는데 지금 뭐 외출하면 한 15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지금 3배 정도가 올라갔다라는 이제 뉴요커들의 얘기들이 유튜브에서 제가 봤어요, 어제. 봤는데 한 3배 정도 올랐다 하더라고요, 체감 물가가. 어쨌든 그렇게 물가가 폭등하고 있는 부분들을 잡으려면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은 단행을 해야 되고 이제 1%로 할 거냐 0.75로 할 거냐 뭐 0.5 얘기는 이제 아예 사라져 버렸으니까 어쨌든 그런 얘기가 나와주게 되면 과거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서 이제 계속 안 좋았으니까 경제가 제로 금리였다가 이제 금리를 조금씩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 때문에 그때 당시 보험주들도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거든요. 사실 보험주 흐름들이 수급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보험주들에 대한 흐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시장 얘기하다 갑자기 보험주 얘기 나왔던 거는 이제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니까 그 금리 인상 그럼 수혜주는 뭐냐 라는 부분에서 일단은 보험주가 거기에 껴 있습니다. 은행주와 함께. 그리고 금리 인상은 어쨌든 계속 단행을 할 거예요. 0.5로 계속 연말까지 할 건지 이번에 7월 달하고 8월 달 쉬었다가 이제 9월 달로 갈 텐데 계속 할 건지 아니면은 0.75로 계속 할 건지 1포인트로 계속 할 건지 그거는 이제 미 연준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요. 어쨌든 금리 인상은 계속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대출 많이 받아놓았던 사람들 지금 난리 났다고 뉴스 보면은 지금 기사들 장난 아니죠. 대출 많은 사람들이 큰일 났다, 뭐 어떠한 이제 뭐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반대 입장으로는 이제 그 금리를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보험의 수익은 아니고 그거에 따른 수혜주로 분류가 되는 그러니까 수익은 이제 은행들이나 이겼고 보험주란들이 은행주들이 오랜만에 이제 진짜로 호재가 돼가지고 연말까지 움직일 수 있는 이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시장은 폭락세냐? 자, 다시 시장을 가서 일단 다우존스 아직 32,000을 돌파한다, 한다 안 한다 아직 모릅니다. 왜냐면 아직 저점이 안 깨졌기 때문에 이렇게 양봉 나고 오늘 누르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지켜만 보자라는 얘기고 너네들이 정말 올라갈 생각이 있으면 강함을 보여라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저는 글쎄 너네들 올라갈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짜 너네들이 그게 정말 0.75포인트가 호재라고 생각을 해갖고 경기 둔화가 끝이다. 인플레이션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하면 33,000원 한번 넘어가 봐 라고 한번 봐주는 거고요. 저는 못 넘어갈 것 같아요. 일단 못 넘어갈 것 같은데 뭐 쟤네들이 미국에서 넘어가겠다 그러니까 그래 한번 넘어가 봐 라고 그냥 봐주는 것뿐이고요. 그 가운데에서 수혜주는 보험주, 은행주가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제약바이오주들이 강하잖아요. 최근에. 근데 오늘 보면 조금 흔들림이 나오죠. 이슈도 많이 됐고 위로 떠 있고 그래서 어제도 일동제약도 4.8 지금 4.8% 빠지고 있는데 어제 10% 15% 올라갔다 아주 밀리고 있고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피해주인 성장주 기술주,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인터넷 기업들, 반도체라든지 IT 기업들. 어제 애플도 그 감축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그러니까 경기 둔화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그러니까 결국은 성장이 멈출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반도체 IT 섹터들은 제가 볼 땐 불안해요. 그래서 반등 줄 때마다 그쪽은 잘 빠져나오셔야 되고 반대적으로 지금 보험주하고 은행주들은 이제 바닥에서 움직이는데 특히 보험주들이 굉장히 바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하나손해보험을 드리고 나서 단번에 수익을 달성을 했는데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 시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나라 시장은 그러면 나쁘냐? 아니요, 나쁘진 않아요. 자, 보면 업종 차트를 보게 되면은 뭐 2,400을 돌파 못해서 강하냐 약하냐의 그 흐름을 봐서는 아직 약해서 그렇지 나쁘지는 않습니다. 코스닥도 780도 돌파도 못하고 있어갖고 멍청해 보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강하진 않아요.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려는 모습은 보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기회를 보고 얘네들이 정말 강하다면 자기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자기의 존재를 내가 강하다라는 모습을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800을 돌파를 해줄 겁니다. 그걸 안 하면 그냥 소소하게 단타 정도만 하고 그리고 저게 800을 돌파를 해야 뭐 IT도 강하게 움직이고 왜냐면 경기 둔화가 이제 사라졌다라는 증거가 될 거니까. 그래서 경기 둔화에 대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고 근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저도 그냥 미국의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이게 진짜 800을 돌파하나 안 하나 두고만 보고 있는 건데 지금처럼 약하게 움직이게 되면 FOMC에서 흔들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주초에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꼭 확인시켜줘야 돼요. 그래 FOMC 7월 26일, 27일 날에 별 일 없이 그냥 대충 잘 지나가게 될 건데 만약에 지금처럼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아마 FOMC에서 흔들리게 될 겁니다. 라는 생각과 미국에서 0.75포인트 한다라 그러는데 저는 일단은 안 믿어요. 0.75포인트 한다고 얘기해놓고 1%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러니 말거니 그 1포인트 올리든 0.75포인트 올리든 올리게 되면 그러면 그거에 대한 수혜주를 찾아가면 되죠. 그래서 과거에서도 2015년도인가 14년도인가 그때에서도 금리 인상 때 이슈 때문에 지수가 계속 흔들린 적이 있어요. 2015년도, 16년도 맞을 거예요. 그때에서 제가 서울정제에서 이제 그 계약이 만료가 돼서 이제 타 방송으로 가기 직전이었는데 그때에서 시장이 안 좋을 때에서 계속 금리 인상 이슈로 시장을 흔들길래 그러면 보험주 해라. 금리 인상 수혜주 아니냐 했더니
그 보험주가 연말까지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말까지 상승을 많이 하길래 이제 그냥 팔아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서도 계속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 인상 수혜주들, 그러니까 금리 인상 때문에 IT 기업과 성장주들이 빠진다라 그러면 그럼 반대쪽에 있는 보험주하고 은행주 같은 경우들은 호재가 되니까 어제도 은행주들이 굉장히 강했고 그리고 보험주들도 꽤 강했습니다. 그러면 은행주가 가면 보험주가 따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험주들 위주로 해가지고 매매적인 관점으로 그리고 바닥권역이 있으니까 이따가 차트 보면서 얼마나 바닥권역이 있는지 보여드리면서 오늘 표역 종목은 일단 그런 금리 인상 수혜주인 금융주 쪽을 한번 바라보자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의 체감 물가 상승률 상황이 조금 심각해 보이는데요. 이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은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 상승률을 가져갈지는 함께 살펴보시면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좀 주목해야 할 수혜주들 그리고 이번 주 우리 시장의 움직임까지는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에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신청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표적 종목부터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지난주 표적 종목 팜스토리 대한제당 수익률 달성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파밋의 3.6% 수익률 가져갔습니다. 녹십자는 아직 매수가 미도달인 상황입니다. 바로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주 표적 종목 어제 꼽아주셨던 한화손해보험 5.3% 수익률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276.6%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의 표적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삼성화재입니다. 매수가와 매매 전략은 잠시 후에 확인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역 종목은 삼성화재입니다. 어제도 보험주를 이제 드렸었는데 보험주 드렸던 이유가 이제 은행주가 어제 강했어요. 제주은행이 어제 폭등을 했었죠. 근데 지금 보니까 또 폭등을 하네요. 그럼 얘네들이 은행주들이 왜 폭등을 하고 왜 강하게 움직이느냐? 금리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부동산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기의 배꼽은 이만한데 배꼽보다 더 큰 어마어마하게 많은 대출을 가지고 자기의 평생 모은 돈은 플러스에다가 예를 들어서 자기 평생 모은 돈이 10억이면 10억에다가 20억을 더 얹혀갖고 대출을 어떻게든 불려가지고 집을 샀는데 그 이자가 장난이 아니게 나가지고 그렇죠? 자기 돈은 10억인데 30억에다 20억 대출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그걸 이자를 내지는 10억인데 또 10억을 대출 받아갖고 20억을 만들어서 집을 샀는데 그 대출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 시중금리 계속 올라가게 되면 그러니까 사람이 100만 원 빌려놓고 은행에다가 100만 원 빌려놓고 이자 주면은 은행도 굶어 죽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돈을 자기의 그 갖고 있는 가용할 수 있는 자금보다 엄청난 돈을 더 끌어당겨 갖고 은행에다가 돈을 빌려놨으니 은행들은 이제 이자놀이 하는데 이제 정신없겠죠. 왜냐하면 전 세계가 금리가 폭등할 일만 남았기 때문에. 원래 그 금융 역사를 계속 보면요. 이게 반복인데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그랬어요. 과거서부터 계속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다큐라든지 역사를 이제 보게 되면, 그러니까 금융 역사를 보게 되면 제로 금리를 줬다가 일부러 금리를 엄청나게 올려가지고 빌딩도 뺐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그러니까 외국계 자본들이 우리나라 와서 빌딩도 뺏어가고요, 땅도 뺏어가고 집도 뺏어가고 그래요. 이게 계속 반복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유럽들도 그렇고요. 이게 계속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타이밍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많이 올리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한테 주식을 얘기하는 주식 전문가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도 알잖아요. 금리 떨어질 것 같아요? 안 떨어져요. 올리긴 올리는데 조금씩 올릴 거냐 급등시켜서 올릴 거냐 이거 차이인 거죠. 그래서 천천히 올리면은 그게 뭐 경기에 대한 호재다 이러고 얘기하는데 뭐 급등으로 이렇게 올리게 되면 이제 경기에 타격을 보고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하는데 어쨌든 간에 금리는 올리긴 올립니다. 올리긴 올리기 때문에 은행들은 이제 그동안 제로금리에서 이자 수익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는 점점 이자 수익이 좋을 거니까 은행주들은 당연히 이제 점차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고 앞으로 돈을 많이 벌겠죠. 그래서 은행주들이 그래서 앞으로 좋아질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어제가 제주은행 움직이고 뭐 부산은행, BNK은행 이제 움직이는데 자 그러면 은행주가 움직이면 항상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뭐가 따라 움직여요? 보험주들이 금융, 트로이카. 그래서 은행주 가면 보험주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주가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보험주들도 거기에 대한 금리 인상 수혜주로 움직일 것 같으니까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따가 차트를 보면 은행주보다는 보험주가 조금 더 만만하다라는 게 월봉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연말까지의 그 뭐 배당 수익이라든지 아니면 연말까지의 뭔가 실적이 호전되는 개인들이 건들지 않는, 무엇보다도 개인들이 안 건드려요. 왜냐하면 다들 지금 제약바이오에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IT에 물려 있고 그다음에 뭐 2차 전지에 물려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은행주하고 보험주들을 쳐다를 안 봅니다. 잘. 그래서 이쪽 애들이 은근슬쩍 잘 가는. 그래서 과거에서 제가 2016년도 그때 이제 서울정제 이제 나가기 직전에 은행주 얘기했는데 그때도 저도 그렇게 강하게 갈 줄 몰랐어요. 조금 움직이다 말 줄 알았는데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요놈들은 한번 자리를 잡고 움직이면 꾸준히 가는 특징이 있구나. 그래서 얘네들은 천천히 꾸준히 가는 그런 금리 인상 수혜주인데 금리를 연말까지 일단 계속 올립니다. 내년 안 올릴 것 같아요. 저는 내년도 올릴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금리가 계속 상승하는 이 시기에 바닥에서 그래도 굵직굵직한 삼성화재가 아마 시가총액이 9조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주은행이 15% 급등하고 있고 다른 은행주도 움직이고 있는데 걔네들보다는 일단은 안전하게 바닥권역에서 선점할 수 있는 게 은행주는 아니지만 보험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제주은행이 계속 올라가네요. 17%. 이야, 일단 은행주들. 자, 그래요. 자, 전일 어제 말씀드렸다 그러면 하나손해보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손해보험. 자, 오늘 5.3% 수익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수익이 났으면 일단은 챙기는 건 좋아요. 왜냐면 자, 차트를 보면 N자 목표치를 줬죠. 그럼 욕심 내지 마세요. 뭐 더 올라갈 수 있겠죠. 뭐 더 올라가면 다른 보험주도 올라갈 거니까 뭐 억울할 것도 없고, 그리고 얘의 위치는 여기가 아닙니다. 아직도 바닥권역이 있죠. 그러니까 바닥권역에서 여기를 넘어가면 다른 보험주들 다 좋아질 거예요. 근데 과거에서도 과거까지도 필요 없고 현대해상하고 하나손해보험하고 요거를 과거에서 요런 자리 한번 추천한 적이 있는데 이때는 코로나 때고 아마 최근에 현대해상은 여기에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표역 종목을 한번 줬을 거예요. 작년 12월 달인가? 현대해상. 그때 줬는데 은근슬쩍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얘네들도 이렇게 올라간 걸 보면 수급의 힘이거든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개인들이 다 던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지루하니까 던진 거예요. 다른 거 다 올라가는데 내 것만 안 가네. 다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그리고 오늘 그 장중 수급을 보면 보험주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현재가 창을 보면은 일단은 DB 손해보험 보면은 외국계에서 지금 JP모건, 골드만삭스에서 4,400주 지금 순매수가 더 많죠. 그리고 좀 이따가 보겠지만 삼성화재 요것도 보면은 매수계 오랜만에 외국계 창구가 1위, 2위, 3위로 지금 올라와 있죠. 그리고 뭐 미래에셋, 생명 요건 안 들어왔네요. 요건 안 들어왔고 그다음에 삼성생명 요것도 보면은 매수 상위에 JP모건,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외국계가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금리가 계속 상승할 거라는 얘네들은 이미 벌써 감지가 다 끝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다 올라간다라는 이미 감지가 다 끝났고, 그럼 우리나라의 금리 상승 수혜주들, 보험주, 은행주들이 움직일 것 같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외국계들이 이제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것도 있고 뭐 하나생명도 있는데 이거는 거래 가능이 없으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보험주 쪽에서 이렇게 여기도 보면 5만 주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외국계 창구에서 보험주들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다른 것도 살펴보면은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외국계들이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손해보험은 단기 목표치는 찾지만 조정받고 하여튼 연말까지 계속 금리 인상 수혜주로 기관들이 계속 사주고 있고 외국인들도 어제 들어왔나요? 어제는 안 들어왔어. 어제 20만 주 들어왔죠. 어제 20만 주로 기관들이 계속 들어와주고 있고 이 상황이니까 위쪽 우상향으로 조금 더 갈 것 같기는 한데 이 정도 수익 났으면 팔았다가 조정 시 다시 매수하든가 안 움직인 종목들로 다시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보험주들, 은행주들 2016년도에 여기 얘기하는 거 연말에서 올라가서 저도 고만 갈 줄 알았는데 조정받았더니 엄청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다시 여기서 이렇게 N자형으로 이렇게 또 올라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차트 위치는
바닥입니다. 바닥에 있기 때문에 일단 보험주들 잘 계속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오늘의 표역 종목인 삼성화재로 가겠습니다. 삼성화재 일단 차트가 이쁘죠, 그렇죠? 이쁘죠.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은 N자형, 여기 이중바닥형 만들어놨거든요. 이중바닥형. 자, 매수 가격은 지금 19만 9,500원. 현재 가격 좋습니다. 현재 가격 좋고 올라가기 일단 없어요.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뭐 은행주지만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바닥에다 이렇게 폭등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폭등을 한 거는 뭐 그냥 얘는 좀 가벼워서 그렇다 치고 얘는 1,800원밖에 되질 않으니까. 근데 어제 이제 신한지주라든지 기업은행이라든지 이 은행주들 위치를 보면 최근에 많이 빠졌다고 하지만 고점에서 많이 빠져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막 엄청나게 바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바닥에서 2020년도에 많이 좀 올라왔죠. 올라온 상태에서 올라왔다가 이제 떨어진 것뿐이고 그리고 떨어지고 이제 반등 주는 것뿐인데 보험주들은 엄청 진짜 많이 떨어졌어요. 신한지도 그렇고 지금 은행주 보는 겁니다. 은행주하고 신한지주, 뭐 기업은행. 그러니까 은행주 위치를 보면 최근에 한 6월 달에 장이 빠질 때 얘네들이 급락 두들겨 맞아서 그렇지 크게 보면은 2년 동안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했어요. 2년 동안 좀 상승을 한 완전 바닥도 아니고. 자, 근데 삼성화재를 보면 위치를 이렇게 보면 얘도 비슷하네요. 얘도 비슷한데 일단 월봉상으로 봤을 때 은행주나 얘는 비슷한데 월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 바닥 3년 저점 바닥에 지금 수렴형이거든요. 수렴형이고 보험주들과 은행주들이 금리 인상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시가총액이 큽니다. 얘가 9조. 은행주들도 뭐 10조 단위로 있고 5조, 뭐 3조 이렇게 묵직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외국인들이 돈을 벌러 들어온다 그러면 시가총액 큰 걸 건드리지 뭐 100만 원짜리, 뭐 1000만 원짜리, 뭐 그러니까 100억짜리, 뭐 1000억짜리 이런 거 건드려 갖고는 돈이 안 돼요. 이런 걸 건드려서 굵직하게 들어가서 금리 인상 수혜주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얘네들이 그럴 때에서 수익이 나는데 지금 외국계들이 매수를 들어와주고 있고 그리고 삼성화재는 여기 보면은 3월 달서부터 크로스가 나죠. 개인 투자자들이 지겨우니까 다 던지고 외국계들이 다시 다 주워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급이 단단한 종목을 금리 인상 수혜주로 보면서 이렇게 이중바닥형 내지는 이제 N자형 비슷하기도 하고 수렴형으로 움직여주고 있고 그리고 보험주들이 얘는 같잖아요. 하나손해보험은 이렇게 N자형 얘는 올라갔잖아요. 현대해상도 올라갔고 현대해상도 고점을 뚫고 올라갔고 그러면은 안 움직였던 보험주, 어차피 보험주는 거기서 거기니까 그래서 삼성화재 이 종목을 금액이 크시거나 아니면 좀 천천히.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주는 변동성이 심합니다. 변동성이 심하지만 그래도 변동성이 좀 그렇게 크지 않고 안전하게 움직이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원래는 제가 과거에서는 삼성생명을 많이 얘기했는데 물론 삼성생명도 좋아요. 근데 삼성화재가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과 차트적인 부분이 얘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서. 그리고 뭐 얘가 이렇게 급등을 하면 똑같이 삼성생명도 얘도 최근에 많이 빠졌다고 얘도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보험주들 한번 지금 같은 시즌에서는 한번 잘 지켜보자. 그래서 7월 달, 8월 달, 9월 달 계속 금리 인상 이슈 있으니까요. 그래서 9월 달에서 또 자이언트 스텝에서 뭐 전보 스텝, 뭐 빅 스텝 이후로 계속 그 울트라 스텝까지 얘기가 나오면 그러면 보험주들은 장기적인 반등 내지는 뭐 빠질 자리도 없어요. 삼성생명도 그렇고 삼성화재도 그렇고 3년 저점 바닥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좀 안전한 여러분들의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표역 종목은 삼성화재였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삼성화재 만나고 왔습니다. 어제 이어서 보험주 잡아주셨는데요. 오늘의 매수가로는 19만 9,500원 잡아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에 이정수 3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 주시면 됩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
우선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신청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상담 접수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별도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공지해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문자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웅제약. 자, 지금 제약주들이 뭐 다 급등하는 거 아니고 일부만 조금 움직이는데요. 어제 좀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으니까 오늘 사실 파란 게 좀 많이 보이기는 해요. 진단키트 관련주들, 뭐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소식에 폭등을 안 하니까 오히려 이제 불안하신 사람들도 나올 때가 되기는 했는데, 그래요. 지금 보니까 그래도 아까 아침보다는 플러스가 나는 종목들이 좀 더 많아진 것 같네요. 그러면 흐름들이 아직은 양호하니까 이 대웅제약도 보유가 됩니다. 보유가 되시고 매수 가격 16만 6,500원이면 18만 원이 깨지면 차익 실현, 안 깨지면 조금 더 욕심내고 더 가져가 보셔도 되겠네요. 일단 전고점을 돌파를 했고 얘도 수급이 좋아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샀고 그러면 20만 원 돌파까지도 한번 보시면서 보유하셔도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LB세미콘. 매수 가격 9,500원에 15%. 요번 타이밍에 반등 나오면 9,500원에서 일단은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뭐 코스닥이 800을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800도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780도 돌파를 못하고 있고 코스피도 2,400도 돌파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빨리 들어주면 일단 팔아놓고 상황을 살펴야 됩니다. 왜냐면 장이 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일단 기술주들은 다시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얘도 지금 반도체 섹터니까 하여튼 9,500원 들어주면 일단 구사일생 됐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잘 팔아주시는 게 먼저고 반등 줄 때마다 다시 뭐 전화나 상담을 다시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국전약품. 원래 10,000원짜리가 그렇게 쉽게 돌파가 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제약바이오가 강하니까 얘도 어느 정도 바닥에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1,800원이면은 아직 물려 있어서 못 파는 거라면 그냥 계속 갖고 가기에는 좀 다시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요. 이거는 9,000원이 깨지면 좀 손절을 좀 하시고 9,000원이 깨지면 아직 9,000원 안 깨졌으니까 11,000원까지 일단 내비려 더 보세요 한번. 만약에 깨지면 손절하시고 안 깨지면 일단 보유했다가 수익에서 일단은 팔아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아시아나항공. 항공주들이 힘을 못 내는 것은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가 있죠. 지금 7만 명대 확진자, 뭐 8만 명대 확진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안 움직이고 있는데 18,000원대. 좀 요게 좀 지나가면 이 코로나 확진자 소식이 조금 뭐 예를 들어서 걸렸는데 이건 뭐 그냥 감기 수준이다. 아니면은 뭐 돌파 감염이 뭐 심하긴 하지만 뭐 하여튼 별거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전해지면은 그때는 좀 움직일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계속 코로나 이슈가 계속 되고 있으니까 지금은 그냥 관망만 하시면서 가져가시는 것만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대한제당요. 대한제강? 제당? 제당. 대한제당. 예.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아, 너무 비싸게 사갖고 5,000원에 10%요. 5,000원이요? 예. 아유, 이거 너무 비싸게 사셨는데? 예, 예. 이거 급등할 때 이게 쫓아가면은 말 이건 쫓아갔어요. 급등할 때 쫓아가면 대응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 그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근데 지금 많이 빠진 상황인데 뭐 예. 손실이 작은 상태면은 뭐 조금이라도 뭐 반등을 뭐 3,400원, 3,500원 주면은 뭐 손실이 5%로 줄어들거나 수익으로 바뀌면 그때 뭐 팔면 되는 거지만 이거는 네. 뭐 손 떠났잖아요. 5,000원이면. 예, 예. 그래서 일단은 그냥 보유를 하시고 지금 뭐 어제도 오늘도 이제 기사들이 나오면 지금 유럽이 지금 뭐 이제 뭐 불볕더위가 장난이 아니랍니다. 뭐 40도가 네. 넘어간대요. 예. 그러면은 뭐 유럽 사람 더운 건 더운 거지만 농작물들도 이 수확이 많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네. 뭐 50도, 60도에다가 뭐 자라나는 뭐 곡식과 뭐 채소와 그다음에 뭐 과일들도 있겠지만 네. 너무 더우면은 또 자라나지 못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애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곤충들도 40도 정도 되면 익지 않을까요, 거의? 그러니까 곤충들이 이제 뭐 꽃 분말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뭐 열매도 맺도록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는데 너무 더우면은 곤충들도 뭐 꿀벌들도 활동하기가 좀 어렵겠죠. 어쨌든 그러니까 유럽 지금 뭐 불볕더위가 막 엄청나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은 연말이나 뭐 내년이나 아마 이런 이제 음식 업종들은 다시 한 번 더 힘을 낼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왕 물려 있는 거라면 그냥 가져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는 안 될까요? 지금 추가 매수하기에는 얘네들이 일부러 지금 가긴 갈 것 같은데 일부러 얘네들이 안 사줘요. 일부러 꼼짝을 안 해요. 봐봐요. 지금 거래가 완전 말랐죠. 예.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빌딩처럼 거래가 이렇게 예. 장대양봉으로 한 2,500만 주에서 3,000만 주 실릴 때 그때 해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거래가 너무 조금- 없어갖고 조금 뭐 많지가 않으니까 조금 더 사볼까 해서. 원래 사도 되는 자리까지 내려오긴 했어요. 근데 갈 거였으면 네. 벌써 지난주에 갔었어야 되는데 안 가잖아요. 음, 그러면 세력들이 지난주에 갔어야 되는데 안 간다는 얘기는 개인들이 던질 때까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더 기다려보겠다는 얘기예요. 세력들의 생각은. 여기서 한 달, 두 달 더 기다리면 개인 투자자들은 아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버려야지. 버릴 게 뻔하기 때문에. 그러면 두 달 뒤에 사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가 안 실리니까 두 달 뒤에 사세요. 네. 두 달 뒤에. 추가 매수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자로 가겠습니다. 현대공업. 현대공업 매수 가격 7,200원에 25%. 일단 수익이시고, 일단 8,000원 전에 한번 파세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일단 7,500원 돌파할 때 다시 한 번 더 연락을 주시고, 왜냐면 거래가 실려야 돼요. 거래가 실려야 8,000원 돌파가 나오는데 7,500원서부터 8,000원 사이는 분할 매도. 뭐 차트는 N자형으로 딱 8,000원까지 나오는 자리고 이게 이렇게 급등하기에는 일단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지금 말랐고 이전에 있었던 이 정도 거래가 좀 실려야 되는데 나쁘진 않습니다. 수익은 날 거예요. 지금도 수익 권역에 있고 그래서 8,000원까지 보시면서 7,500원서부터 매도 타이밍을 노려라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HLB 글로벌. HLB 글로벌. 12,700원에 15%? 일단 거래량이 앞에 있는 게 일단은 조합은 보여요. 조합은 보이고 일단 냅둬 보세요. 냅둬 보시고 수렴형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이 수렴형 마무리하면은 12,500원 돌파할 때 다시 전화 주시고 12,500원을 돌파를 해야 이제 수익으로 바뀔 거니까 일단은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기 SDM이요. SDN 태양광. 네네, 맞아요. 태양광이요. 3,200원에 20% 들고 있는데 지금 자꾸 저 고점에서 맞고 떨어지니 네. 그래서 좀 매도하고 나가야 되는지요. 궁금해서. 3,200원에 사셨다고요? 네. 아유, 이거 제일 비싸게 사셨네. 네, 맞아요. 아유, 이거 이렇게 비싸게 사니까 이제 대응하기 어려운데,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여기서 사니까 이게 대응하기 어렵지, 여기 샀거나 여기 샀거나 여기 샀었으면은 이렇게 올라올 때 한번 팔아줬으면 딱 되는데, 네. 이거 이왕 너무 물린 거, 이거 뭐 네. 여기서 손절 가능하겠어요? 손절했다가 안 떨어지고 이거 다시 버텼다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배 아프실 건데? 아유, 병가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비싸게, 그러니까 이왕 비싸게 산 거면 네. 일단 2,600원 돌파할 때까지 일단 냅두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들고 있을래요, 선생님? 네, 그래요. 2,600원 돌파하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네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다음부터 비싸게 사지 마시고요.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문자로 가겠습니다. KG 케미칼 42,000원에 20%. 42,000원이면은 이때 급등한 다음에 이거 위에서 윗골이 이렇게 길게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요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장대 양봉에 속아갖고 들어갔다가 내지는 윗꼬리가 끼는 게 이렇게 해갖고 이게 싸다고 42,000원도 아니고 뭐 35,000원에 공략 싸게 들어가도 그러니까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생긴 애들은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런 식의 이제 형태를 좀 가져가는데 여기서 3만 원까지 반등 주면은 거기서 손절을 하세요. 여기서 손절하기는 늦었고 3만 원 오면 다시 질문 주시고 손절할 거면은 3만 원까지는 기다리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마인즈랩이라는 종목을 질문을 주셨는데 거래가 마르면서 이거 신규주인데 작년 11월 23일 날에 상장이 된 27,000원에 매수하셨으면은 여기가 바닥인 줄 알고 들어갔더니 지하실이 있었고 반등 나와서 지하실 탈출할 줄 알았더니 또 지하실이 나오고 더더더 지하실이 나오고 그럼 여기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이게 많이 안 빠진 것 같지만 엄청 빠졌을걸요. 그렇죠? 27,000원에 지금 현재 손실은 42%입니다. 그러니까 신규주들이 대부분 다 이래요. 신규주들은 한 불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질 때도 불과 한 2, 3개월 만에 반토막이 잘 납니다. 그래서 신규주를 건들 때에서는 안 간다 싶으면 빨리 던져야 돼요. 과거에 차트들이 없으니까 이 신규주들은 한 번 빠지면은 두세 달 만에 막 반토막도 금방금방 나오고 그런데 이것도 여기서도 또 떨어지면은 금방 또 10,000원도 깨지고 그래요. 그래서 신규주들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뭐 많이 빠진 상황이니까 일단 보유하시고 13,600원이 깨지면 또 위험해지니까 거기서는 다시 질문 주시고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보유만 하고 있다가 여기를 돌파를 할 때 질문 주셔야 돼요. 18,000원을 돌파했을 때 얘가 살아날 건지 살아날 것 같으면 그때 거기서 추가 매수를 결정하면 되는데 아직 살아날 생각은 아직은 안 보입니다. 여기를 돌파를 해줘야 돼요. 18,000원을 돌파를 하면 그때 다시 질문을 주시고 지금은 보유한 것만 가져가시는 것만 괜찮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다 똑같이 생겼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야 돼요. 얘네들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어제 그저께 3.8%인가 올라갔을 때 나왔던 기사 내용은 미국의 경기 둔화가 이제 마무리될 것 같고 정점을 찍은 것 같고 뭐 성장주 기술주들에 대한 뭐 기대감으로 반등을 줬는데 또다시 얘기 나오는 게 또 경기 우려감이라든지 뭐 애플이라는 그런 대기업이 인력 감축을 한다. 그럼 걔네들이 머리를 잘 굴려가지고 그 똑똑한 인재들이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생산을 줄이고 인력도 감축하고 이렇게 가자. 뭐 이렇게 판단을 했겠죠.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제품이 많이 팔릴 거면은 공장을 더 짓고 인력을 더 뽑고 할 텐데 그런 이제 IT 대기업이 그렇다는 얘기가 나왔다면 경기가 결국은 안 좋아지는 쪽이 맞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성장주들, 인터넷 기업들은 올라가기가 좀 깝깝해져요. 카카오도 그렇고. 그러면 카카오 게임주도 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손절은 무의미하고요. 그러니까 급등을 바라지는 말고 그냥 갖고만 있으세요. 가지고만 있으시고 뭐 언젠가는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또 좋아질 날도 있겠죠. 그때를 기다리면서 그냥 보유만 가능하시고 혹시나 손절을 고민하고 있다면 일단 65,000원 이상으로 들어 올릴 때까지는 기다리세요. 올라간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지금 경기 둔화 이슈가 점점 또 얘기가 또 내일은 또 얘기가 또 바뀔 수 있어요. 뭐 또다시 뭐 성장주가 너무 많이 빠졌다 좋다 얘기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다 또 경기 둔화가 확실하다 또 안 좋은 얘기 나와요. 왔다 갔다 하니까 얘네들도 거기서 뭐 지금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니까 그냥 보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중간 시황을 듣고 그리고 다시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꼽아주셨던 삼성화재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매수가로는 19만 9,500원 잡아주셨는데요. 지금 20만 500원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속에서 흐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우리 양시장의 수급 상황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피 매매 동향입니다. 지금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장 초반부터 매도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각각 911억 원, 168억 원 매도세 보이고 있고요. 지금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1,050억 원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 역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덜어내고 있습니다. 각각 33억 원, 457억 원의 매도 우위 보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 홀로 지금 담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553억 원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은행 업종들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시장 지수 상황 살펴보시면요. 코스피 여전히 하락세입니다. 0.26% 하락하면서 2,369.11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금 상승세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0.42% 상승하면서 780선에 회복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은 이정수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좀 전에 보니까 갑자기 또 강세를 좀 보여주는데, 근데 진단키트 먼저 움직였던 거 말고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갑자기 또 움직이네요. 지금 인피니트 헬스케어하고 유비케어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치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진단키트 뭐 휴마시스, 수젠텍 뭐 이런 쪽들과 그다음에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인피니트 헬스케어. 그러니까 과거에서 사실 코로나 이슈 있을 때에서 얘네들은 힘을 별로 쓰지를 못했어요. 아마 뭐 다른 호재가 터져서 움직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그러고 있고, 좀 차트를 보면 모든 종목들이 가지는 않고 일부 종목들, 그러니까 차별화 장세입니다. 차별화 장세가 나오면서 이거 엄청 강하게 움직이네요. 자, 인피니트 헬스케어, 그다음에 유비케어, 뭐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이제 수젠텍이라든지 이런 애들 기존 코로나 이슈로 움직였었던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여전히 강세를 좀 보여주고는 있는데, 뭐 비트컴퓨터 뭐 이런 이제 섹터들의 종목들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인터넷 기업이라든지 IT 기업들이 힘을 못 내고 있고, 뭐 예를 뭐 삼성전자도 어제까지는 잘 움직이다가 오늘은 조금 주춤주춤 거리죠. 뭐 아직 급락하거나 무너지는 모양은 아닙니다. 하이닉스도 뭐 어제까지 잘 움직이다 오늘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일 뿐.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순환매로 움직이는 거냐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두고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보험주 쪽, 그러니까 그동안에서 안 움직였던 섹터에서 보험주도 이제 수혜주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삼성화재 보면 계속 지금 외국계가 삽니다. 지금 외국계 여기 보면은 현재가장 보면 여기 지금 계속 그 시티그룹, JP모건 얘네들이 계속 지금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이 시티그룹은 이제 좀 전에 들어왔고, 얘는 좀 전에 들어왔고, 여기 보면은 좀 전에 들어왔군요, 이놈은. 지금 외국계에서 갑자기 1,400주 들어오길래 CS증권도 보면은 살금살금 조금씩 사고 있고, 지금 외국계 창구가 지금 보험사 업종, 보험 쪽으로 이제 외국계들이 좀 들어오고 있으니까 항상 외국계들을 따라가면 절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급이 좋은 이런 종목들 중에서 바닥에서 모양 만들고 있는 쪽, 그래서 강하고 빨리 움직이는 쪽은 제약바이오 섹터가 맞는데 거긴 변동성이 심하니 잘못 물리면 또 고생도 또 쉬워요. 하지만 지금처럼 저렇게 안전한 섹터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금리 인상 수혜주의 바닥에서 월봉상으로 이렇게 수렴형을, 그렇죠? 월봉상의 바닥에서 수렴형을 만들고 있는 이런 종목들도 안전하게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포트를 안전하게 저쪽에 보험주와 그다음에 빨리 강하게 움직이는 제약주, 그리고 지수가 만약에 폭등으로 만약에 바뀌게 되면 이쪽보다는 많이 빠져 있는 그 사료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좋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신의 한 수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세력들이 사료주들을 지금 타이밍에서 움직일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집은 되고 있는데 이 사료주들을 지금 안 움직이고 한 차례 더 흔들거나 한 2달 뒤에, 석 달 뒤에
개인들이 떠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움직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타이밍에 사료주들은 잘 정리를 해가지고 안전하게, 그러니까 강한 제약주로 들어가거나 안전하게 보험주로 포진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유리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사료주들은 가긴 갈 거예요.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지난주, 이번 주 갔어야 되는데 안 움직이죠? 그럼 세력들의 생각을 읽어야 돼요. 세력들은 이번에 우리는 안 가겠다. 개인들이 질려서 도망갈 때까지 안 가겠다 이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그 초복도 좀 전에 지났잖아요. 꼼짝도 안 하죠, 음식업종들. 그렇다는 얘기는 세력들은 안 가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매집은 되어 있어요. 근데 안 가요. 그럼 언제 가? 2달 뒤, 석 달 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외국인들이 사주고 있고 뭐냐 그게 뭐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안전한 쪽으로는 은행, 보험주 쪽이고 강한 쪽으로는 그 제약 섹터들 이쪽으로 양분을 시켜야 되고 사료주 쪽으로 비중이 많은 사람들은 좀 피해야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갑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현대 투싼 인프라코예. 현대, 투싼 인프라코. 두산 인프라코어.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5,800원에 20%예요. 5,800원에 20%면은 뭐 좀만 더 올라오면은 수익으로 바뀌겠는데 그 조금이 안 오네요, 정말. 자, 이렇게 뭐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무슨 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기계주들 조금 움직이는 것 같더만 움직이진 않고 대부분 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6,000원 근처까지는 올릴 수는 있으니까요. 거기 올라올 때 일단 한번 파세요. 너무 안 들어와요, 매수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6,000원에 팔아라고요. 5,800원서부터 파세요. 5,800원에요. 네, 5,800원서부터 올라올 때마다 파세요, 이건. 네, 왜냐면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안 사주고 개인들만 자꾸 사요, 이거를. 예, 그러니까 안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수급이 꼬여 있는 종목들은 일단은 수익으로 바뀌거나 본전으로 올라오면 일단 먼저 팔고 다시 재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가겠습니다. 자, 러셀. 4,200원에 비중 15%. 자, 이거는 매매 패턴인데요. 일단 얘도 이중바닥형을 그려놨습니다. 이중바닥형을 그려놨고 이번 타임이 올라오면 한 4,000원 정도 여기서 매도 타이밍을 잡으면 되고 4,200원이잖아요. 거기는 복불복까지. 만약에 더 튀어서 4,200원 가면 팔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적당히 한 4,000원에서 손절을 노리는 게 안전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유 말씀드리겠고요. 자, 다음은 팜스코. 그러니까 사료 곡물 관련주들 그러니까 보유는 됩니다. 근데 왜 안 움직이느냐? 이 세력들이 들어올 생각을 안 해요. 벌써 지금 갈 거였으면 벌써 움직였어야 되는데 안 움직이니까 비중을 더 줄여야 돼요. 여기서는 못 줄이고 한 2개월, 3개월은 고생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들어왔던 애들이 들어와야 이렇게 뻘쩍 움직이는데 거래가 없죠. 그러니까 거래가 실리는 그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지금 23,000주니까 여기가 한 5천만 주 되겠죠? 5천만 주 되려나? 하여튼 이게 5,000K라고 돼 있는데 있죠? 여기 이상을 뚫어야 됩니다. 5,000K에서 10,000K까지. 10,000K면 5월 20일 날 거래량이니까 그때 거래량이 5월 20일 500만 주 정도 되나 보네요. 5월 20일 1,300만 주. 그러면은 500만 주 이상 실려야 돼요. 5천만 주가 아니고 500만 주. 500만 주에서 1,000만 주 정도 거래가 실리는 날 그때 추가 매수를 노리시면 되고 지금은 그냥 보유만 가능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상담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공개 방송은 없습니다. 공개 방송은 없지만 이번 주 월화수 타이밍에서 지수가 강하게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꼭 확인이 필요하고 만약에 지수가 강하게 바뀌질 않으면 좀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아직 기회는 남아 있어요. 뭐 내일이라도 코스피가 2,400을 돌파를 하든지 아니면 미국 시장이 33,000, 뭐 32,000 다우가 돌파가 되는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돌파를 못하면 올 FOMC 다음 주에 있을 거기서 변곡점에서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매매 대응을 하시라 그랬고
거기에 따른 뭐 금리 인상 수혜주들은 뭐 좋으니까 뭐 그런 정도 오늘 얘기를 해드렸는데 더 궁금하신 부분들은 오늘 3시 20분, 아니 3시 반이죠. 3시 30분 신의 한수 시간도 있으니까 그때 들어오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후에도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